4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집합 명제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 복습이 되고 나면 한번 그냥 제일 쉬운 부분이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책 오늘 처음 받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눈에 익숙한 거는 좀 이따 하고, 자, 실수와 복소수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실수 부분에서 해야 될 것들은 우선 첫 번째가 닫혀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항동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소수를 하면 되는데 42페이지. 자, 우선 닫혀 있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닫혀있다. 글씨가 좀 작나? 보입니까? 자, 닫혀있다. 자, 닫혀있다는 개념은 우선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이 있으면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있죠, 그죠?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연산은 사칙 연산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죠?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임의의 두 원소를 빼서 그 두 원소를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든지 했을 때, 그러면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고 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2라는 결과가 또다시 어떤 그 집합 안의 원소가 되면 그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 A가 있어가지고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A, B가 A의 원소가 된다. 됐죠? 이때 A 플러스 B가 무엇의 원소이다?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요 집합 A는 무엇에 대해서 닫혀있다?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다. 됐죠? 자,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원소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1하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2라고죠. 2는 A 원소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집합은 A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게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곱하기가 되면 A에 들어있는 두 원소를 곱했다. 그 곱한 결과가 다시 A 원소가 된다. 봅시다. 1 곱하기 1은 얼마더라? 1이더라.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더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더라. 요 결과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더라? A의 집합 안에 들어있더라. 됐죠? 이래 되면 요 집합 A는 무엇에 대해서는 닫혀있다?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됐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집합할 때 1이라고 하는 원소, 이 집합 안에 원소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원소 개수 하나. 같은 원소는 몇 번만 쓸 수 있다?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1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1은 몇 번, 두 번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됐죠? 자, 요게 닫혀 있다는데, 요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모든이란 말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어떤 원소를 끄집어내서 계산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A의 원소가 될 때만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됐죠?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덧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다. 그죠?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두 개 가지고 어떻게 나누더라도 그 결과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나오지 않는다. 뺄셈은 1 빼기 1은 0이니까 0은 A 원소가 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닫혀있지 않다 됩니다. 자, 이렇게 닫혀있다 하고 나면 해야 될 게 항동원입니다. 항동원.
자, 항동원 봅시다. 자, 덧셈에 대한 항동원은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덧셈에 대한 항동원은 0, 곱셈에 대한 항동원은 1. 자,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아니다. 야, 항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에 있어서 더 하나 만한 수가 되죠. 그죠? 1 더하기 0은 1, 3 더하기 0은 3, A 더하기 0은 A. 항동원이라고 하는 수는 더 하나 만한 수. 그죠? 더 하나 만한 수가 0. 자, 곱셈에 대한 항동원은 1인데, 곱셈에 대한 항동원은 곱 하나 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전혀 없어도 되는 수들. 그죠?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 항동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결론만 이야기하면, 덧셈에 대한 항동원은 얼마? 덧셈에 대한 항동원은 0. 곱셈에 대한 항동원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 만한 수. 쉽게 말하면 곱 하나 만한 수. 이렇게 되죠. 뺄셈이나 나눗셈은 항동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덧셈에 대한 항동원은 뭐가 성립하죠? 교환법칙 성립하죠. A 더하기 0이나 0 더하기 A나 그 결과가 같다. 그죠? 그럼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곱하기 0이나 0 곱하기 A나 그 결과는 0이다. 그죠?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에 있어서는 항동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항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에 대한 항동원하고 곱셈에 대한 항동원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예를 들면 2 더하기 1은 2 더하기 0은 0 더하기 2가 되고 이 결과는 2가 되니까 0은 실제로 뭐 없어도 상관없는 수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3이나 그 결과는 3이더라. 1은 실제로 뭐더라? 곱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 수다. 그죠? 저렇게 항동원이 정의가 되는데, 자, 그런데 항동원은 지금 우리가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칙 연산 말고 무수히 많은 연산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 자, 이런 연산들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하나 만들었다. A 스타라고. 그죠? A 스타 B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라고 계산을 하자고 하면 1 스타 A는 뭡니까? 1 더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새로운 연산을 만들었을 때 이 새로운 연산에 대해서 뭘 구해본다? 항동원을 구해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지.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정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덧셈에 대한 항동은 0, 곱셈에 대한 항동은 1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더 하나만 한 수, 곱 하나만 한 수. A 스타 B에 대한 항동원이 존재하면, 만약에 존재한다 하면, 뭐더라? 연산 이거에 대해서 쓸모없는 수. 요걸 만약에, 자, 항동원은 보통 1로 표시하는데, 한번 봅시다. 요 결과가 요게 만약에 1로 바뀌면, 요 결과가 뭐가 나오게 되면, A가 나오게 되면 요 E는 사실은 계산은 없어도 되는 수죠. 그죠? 맞습니까? 요때 만약에 이 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요 E가 뭐가 된다? 항동원이 된다는 이야기지. 무엇에 대한? 이 연산에 대한 항동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너무 덥지 않나? 그죠? 마이크를 한 5년, 5, 6년 만에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얘를, 자, A 스타 B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라고 정의를 하자. 자, 여기서 요 연산이 뭘 구해봅시다. 항동원을 구해보자. 항동원을, 자, 1로 보고 항동원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자리에 A 들어가고, 이 자리에 E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지. 자, 봅시다. 자, 요 자리에 A가 들어가고, 요 자리에 뭘 넣어본다? E를 넣어본다. E.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한번 풀어본다. A, 스타, E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항등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항등호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연산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우선 확인 한번 해본다.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바꾸면 되는 거지? 그지? 자, A 스타 E는 A 더하기 E 마이너스 AE. 자리 바꾸면 E 스타 A는 E 더하기 A 마이너스 EA. 같다, 다르다? 같다, 그죠? 따라서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항등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항등원 구해봅시다. A 더하기 E 마이너스 A 곱하기 E. 맞습니까? 됐나?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있으나 마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A가 나와야 된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는 소구되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E 마이너스 AE는 제로. 그죠? E 묶어주면 1 마이너스 A는 얼마? 0. 0이 되려면 E는 뭐가 돼야 한다? 0이 돼야 한다. 항등은 얼마? 0. 됐습니까? 됐나? 근데 질문할 만한데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되지? A가 1이 되면 A가 1이 되더라도 0이 된다. 그죠? 그죠? 자, 그런데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밖에 없다? 0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더 하나 많은 수 0 하나밖에 없지. 곱셈에 대한 항등원도 1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A를 뭐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E는 100이 돼도 상관없지. 1000이 돼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A가 1이 돼버리면 E는 무수히 많아진다. 그죠? 요건 항등원이 될 수 있다 없다? 항등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무조건 뭘 찾는다고? E만 신경 써서 뭐더라? 중심을 잡고 E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됐죠? 됐죠? 됐습니까? 이렇게 항등원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예제를 한번 풀고 갈까? 자, 저 뒷페이지 보면 항등원 문제가 어떻게 책에는 없네. 그죠? 항등원 문제가 없네. 참. 자, 내가 그냥 한번 내볼까? 자, 하나 더. 자, A 도트. 자, A 도트 B는 A 더하기 E, A 더하기 B 플러스 2AB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렇게. 됐죠? 요렇게 한번 바꿔봤다. 자, 요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한번 구해봅시다. 항등원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어떻게 될까? 자, A 자리나 B 자리에 아무거나 1을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자, B 자리에 A를 넣었다 치자. 됐죠? 그러면 A 더하기 E 플러스 2AE. 교환법칙 성립하지? 그죠? 성립하죠? 됐지? 근데 이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는 사실 볼 필요가 없다. 성립 안 하면 항등원 구하라는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그냥 항등원 구하라는 문제 놓으면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교환 여부 보지 말고. 자, 요게 뭐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맞습니까? 됐죠? 자, A 소거되네. 자, 1로 묶어줄 수 있다. 그죠? 2 묶어주면 1 플러스 2A는 얼마? 0. 따라서 E는 얼마더라? 0이더라. 0이라는 항등원이 나오네. 이제 실제로 검산을 한번 해보면 요 A라고 하는 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3을 집어넣어봤다. 3 도트 E는 3 더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E는 뭐가 나와야 된다? 3이 나와야 된다. 맞죠? 그러면 소거되면 6, 2, 7이가 되네. 7이는 얼마? 0. 따라서 E는 뭐더라? 0이 된다. 됐죠?
조금 이렇게 문자로 써서 푸는 게 조금 어려우면 항등원 구할 때는 뭐 가지고 해도 된다? 숫자 그냥 넣어서 해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연산에 무엇이 됐든 간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다. 맞죠? 그러니까 7 더하기 0도 0이고 8 더하기 0도 0이고 9 더하기 0도 7 더하기 0은 7이고 8 더하기 0은 8이고 9 더하기 0은 9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수가 나오든지 간에 그 항등원은 0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문자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면 숫자를 넣고 풀어도 그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 됐죠? 됐습니까? 요게 항등원의 정의.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자, 요건 한번 보자. 자, 세 번째. 자, 요건 한번 봅시다. 자, 2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0이 되죠?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된다. 그죠?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더하면 뭐가 되더라? 0이 된다. A에다가 뭘 더하면? 마이너스 A를 더하면 0이 된다. 요 0은 뭐라고 하더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그죠? 요때 요 마이너스 2는 2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합니다. 요 2는 마이너스 2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 됐죠? A는, 요 마이너스 A는 뭐더라? A의 덧셈에 대한 여건. 됐습니까? 자, 곱하기 한번 보자. 3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 1.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도 얼마? 1. 뭐 5분의 1 곱하기 5는 얼마? 1. 그죠? 요 1은 뭐다? 곱셈에 대한 여건이다. 그죠? 그럼 대강 눈치챘지? 3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얼마? 3분의 1. 마이너스 2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2분의 1. 5분의 1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얼마? 5. 즉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항등원이 나오게끔 해주는 원소를 뭐라고 한다? 여건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연산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원소를 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여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어떤 연산 A가 있는데 A에다가 자 여건은 보통 X로 두는데 A에다가 X를 두면 교환법칙 성립하고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E가 나와야 된다.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항등원이 되게끔 해주는 요 X를 뭐라고 한다? 여건이라고 한다. 됐죠? 됐습니까? 됐나? 그러니까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건은 찾을 수가 있다 없다.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건도 찾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서 여건을 구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지. 됐습니까? 요때 요 X를 뭐더라? 또때에 대한 뭐? 연산 대한 A의 뭐더라? 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연산에 대해서, 아까 요 예제 나와 있네. 요 연산에 대해서 뭘 한번 구해보자. 자, 여건을 한번 해봅시다. 자, A 스타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2AB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이때 뭐더라? 3의 뭘 구해봅시다. 여건을 한번 구해봅시다. 요렇게. 됐나? 그죠? 3의 여건을 구한다. 자, 3의 여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3의 여건을 X를 합시다. 그러면 3 스타의 X는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결과가 뭐 나와야 된다? 항등원은 구해놨잖아. 항등원 아까 구해놨죠, 0. 그죠? 요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0이 되는 뭘 구해주면 된다? X를 구해주면 그게 3의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됐죠? 됐습니까? 다시. 항등원은 더하나 마나한 수, 곱하나 마나한 수, 계산을 하나 마나한 수. 됐죠? 여건은 그 결과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수? 항등원이 나오게끔 해주는 수. 됐죠? 자, 그러면 항등원이 0이니까 3 스타 X는 0이 나와야 된다. 자, 계산 어떻게 해라? 요렇게 계산해라. 그죠? 자, 3 더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X 맞습니까? 요 결과가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뭐 쉽네.
6x, 7x. 7x는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7분의 3이 되더라. 그 말이죠.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어디까지 넘어갔다? 항등원까지, 여건까지 됐다. 그죠?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여기서. 자, 43페이지 예제 문제가 있네. 필수 예제가 있다. 그죠? 자, 43페이지 필수 예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그 도넛처럼 생겼네. 연산 도넛에 대해서 그 연산은 어떻게 계산해라? 2 곱하기 A 곱하기 B로 계산해라. 이때 다음 무릎에 답하라. 항동원 구해봅시다. 얼마입니까? 항동원은? 자, A 자리나 B 자리나 어디에서도 상관없다. 2로. 항동원은 보통 2로 표시하니까 뭐 B 자리에 2를 넣어주면 2 곱하기 A 곱하기 2는 얼마? A 맞습니까? 그죠? 자, 여기 풀어보자. 자, A 도넛 E는 2A2로 계산해라. 그죠? 됐죠? 자, 그러면 풀어보자. 자, A, E는 2A이고 E는 있어야만 한 수니까 그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된다? A가 나와야 된다. 됐죠? 따라서 E는 얼마? A 약분된다. 그죠? 따라서 2E는 얼마? 1. E는 얼마더라? 2분의 1이라고 하는 항등원이 나온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그 밑에 있네. 마이너스 5의 연산에 대한 여건을 구하라. 무엇에 대한? 요 연산에 대한 마이너스 5의 여건을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5의 여건을 뭐라고 한다? 자, x라고 두고, 그죠? 마이너스 5, x.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항등원인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됐죠?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라? A 자리에 마이너스 5 넣고, E 자리에 뭐 넣어주면 된다? X 넣어주면 된다. 그죠? 따라서 2, A 자리에 마이너스 5, X는 2분의 1. 됐죠? 따라서 X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20분의 1. 이렇게 여건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등원 여건 구하는 거. 그죠? 요 단원에서는 가장 나올 가능성이 많은 문제다. 됐죠? 자, 유제도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 한번 줘볼까? 유제. 자, 유제 풀어보고 질문, 조금 어렵다 싶은 사람 내한테 질문. 자, 다 됐습니까? 자, 한번 구해봅시다. 자, 항등원도 구해보고, 마이너스 2의 여건도 구해보자. 자, 첫 번째, 항등원 한번 구해봅시다.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자가, 특히 항등원 구하는 문제는, 문자로 놓으면 문제 좀 풀기 힘들다는 친구는 뭐더라? 그냥 숫자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3을 넣고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항등원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됐죠? 항등원을 보통 이제 1로 두는데 1로 두면 A를 그냥 3으로 해볼게. 3 도트 뭐 2. 됐습니까? 2는 있으나 마는 수니까 그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된다? 3이 나와야 된다. 됐죠? A 자리에 3 넣고 B 자리에 뭐 넣어주면 된다? 2 넣어주면 된다. 3 플러스 1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3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됐죠? 그러면 4 곱하기 2 플러스 1은 얼마? 4. 됐죠? 4는 약분되니까 2 플러스 1은 얼마? 1. 맞습니까? 됐나? 따라서 2는 얼마? 항등은 0이네. 항등은 0이지 착각할라. 항등은 0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꾸 0만 나왔는데. 됐죠? 의심스러우면 숫자를 4로 바꿔봐도 돼. 4. 4 플러스 1. 결과는 뭐? 4. 맞습니까? 그럼 요게 뭐가 된다? 5 되고. 요것도 뭐가 되더라? 5가 되고. 약분하면 2 플러스 1은 똑같네. 됐죠? 됐지? 숫자 넣어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하긴 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구한다? 마이너스 2의 역은 구한다. 마이너스 2의 역원을 뭐라고 두자? 역원을 x라 두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도트 x는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됐죠? 그죠? 항등으로 0이니까. 자, 그러면 A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1, B 자리에 x,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원래 있는 거고. 됐죠? 그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뭐더라? 1. 됐습니까? x 플러스 1 얼마? 마이너스 1. 됐죠? x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요거는 뭐더라? 마이너스 2가 되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자, 실수로 넘어갑니다. 자, 실수에서 나올 만한 거는 우선 절대값에 관한 문제. 절대값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본다. 자, 실수의 대소관계는 여러분 대강 뭐 중학교 때 또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고 절대값에 대한 것부터 먼저 봅니다. 44페이지. 자, 실수. 자, 첫 번째. 자, 실수라고 하는 것 수는 가장 큰 성질이 뭐더라?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은 수더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실수라고 한다. 그죠? 제곱하면,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단원 들어가면 제곱해도 0보다 작아지는 수가 있다. 그죠? 이제 그거는 다음 단원을 배우고,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제곱하면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은 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된다. 그죠? 실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대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절대값은 보통 거리를 표시하는데,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x가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다? 마이너스 x가 될 때도 있다. 됐죠?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미분이나 이런 것 할 텐데, 미분,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문제 풀 때 절대값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절대값이 들어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안 돼.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없애주고 하는데 절대값이 없애려면 x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될 때도 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 자, 그냥 이유 없이 x 절대값이 사라졌다. 그죠? 요때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넌 절대값이 필요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뭐가 붙었다?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때는 x가 뭐보다 작을 때다?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붙는다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자, 절대값 마이너스 2다. 요 마이너스 2가 x에 해당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엄수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x를 적어놓고 그대로 절대값 안에 있는 수를 그대로 적어놓고 엄수니까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야 뭐가 된다? 2가 된다. 맞습니까? 그죠?
자, 요걸 이용해서 뭐더라? 절대값 쓴다. 자, 하나 더. 만약에 요게 x 플러스 1이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이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있죠. 그죠? x 플러스 1이 될 때는 절대값이 그냥 없어졌다. 절대값 안의 수. 요 x가 절대값 안에 있는 전부 다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전부 다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습니까? 즉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요거는 부동의 방향 바꿔주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한번 보자. 자, 요거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실수는 어디에 표시가 가능하다? 실수는 직선 위에 표시가 가능한데, 요 0이라고 하는 수는 절대값이 0 되는 수야. 그죠? 맞나? 절대값이 0 되는 수. 요 1이라고 하는 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수는 요게 0 되는 수. 그죠? 그러니까 직선 위에 절대값이 0 되는 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줬다는 뜻이야. 됐죠? 그럼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3이 있다 치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절대값이 0 되는 x값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그죠? 여기서 0 되는 x값은 1이고 여기서 0 되는 값은 얼마더라? 3. 그러면 직선을 껐어. 1이 되는 값은 여기 있고 3은 1보다 크니까 여기에 3이 있다 치면 모든 실수는 뭐야? 영역이 3개로 나눠지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몇 개가 나온다. 그 결과는 3가지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자, 이쪽은 x가 뭐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 이쪽은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쪽. 이쪽은 x가 뭐보다 큰 쪽,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됐습니까? 등호는 어디에 붙여 상관없다. 마이너스 0이나 똑같이 0 맞나, 이가?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약속하기를 크다 할 때 등호 붙이는 걸로 약속을 하자. 사실은 이 등호는 여기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1이 아니네. 그죠? 요 등호는 여기 붙여도 상관없다. 어디 붙여도 상관없다. 됐지?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은 수를 만약에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죠? 음수일 때는 절대값 아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없애라. 맞죠? 그러면 절대값 없애면서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네. 자, x 빼기 3도 음수지요. 1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어주면. 맞나? 그렇지? 그죠? 마이너스에 x 빼기 3이 된다. x가 뭐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 x가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다. 그죠? 그러면 절대값 그냥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를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이게 음수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없애주고. 됐죠?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뭐더라? 양수가 된다. 그죠? 절대값이 둘 다 필요 없다. 그냥 x 빼기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x가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요거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 나중에 미분해서 또 나온다.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은 반드시 절대값을 없애고 풀어야 되는데 그 없애는 방법이 바로 뭐더라? 요거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XY가 실수더라. XY가 실수일 때 실수 제곱 플러스 뭐더라? 실수 제곱이 0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X도 Y도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 되려고 하더라도 X는 Y는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죠? 절대값도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맞지? 음수를 양수로 만들라는 뜻이거든.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두 개를 더해서 0 되려면 둘 다 뭐 될 수밖에 없다? 0 될 수밖에 없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두 개를 더해서 0 되려면 뭐더라? 둘 다 0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는데 x 플러스 yi. 나중에 복수 다음 단어 배웁니다. 요게 0 되려고 하더라도 x는 y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됐죠? 무슨 조건이 들어있을 때만 가능하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그렇다. 됐죠? 자, 그러면 자, 45페이지. 자, 45페이지. 우선 필수 예제 2번은 절대값 없애는 문제. 그 다음 유제 2번도 절대값 없애는 문제. 그죠? 유제 1번은 무엇에 관한 문제? 요것에 관한 문제. 그죠? 됐죠? 그래서 유제 1번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자,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제로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로가 되려면 둘 다 뭐 될 수밖에 없다? 0 될 수밖에 없다. x-5의 제곱도 0이 돼야 되고 y 플러스 2의 제곱도 0이 되어야 한다. 됐죠? 따라서 x는 5, y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됐죠? 자, 필수예제 2번. 자, a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3, 4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즉, 절대값을 없애서 뭐 식을 간단히 계산해봐라는 이야기네. a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도 하나 선택을 해서 어떤 수 하나 선택을 해서 주어진 식에 그냥 대입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는 수 0 있죠? 제일 간단한 수가 0이네. 0을 이제 첫 번째 절대값에 0 집어넣어주면 음수죠. 그죠?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되 절대값을 뭐로 바꾸고 가로로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6-a는 양수가 되지. a 0을 집어넣어주면.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로로 바꿔주면 되지. 마이너스 붙이지 말고. 그죠? 그러면 계산되죠? 자,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자, 유제 2번. a가 마이너스 5에서 4까지다.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5와 4 사이에 있는 제일 쉬운 수 0이네. 그죠? a 자리에 0을 넣어주면 a 플러스 5는 절대값 그냥 없애고 a 빼기 4는 마이너스 붙여서 없애고 그 다음에 2번은 이번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a 곱하기 b는 음수고 a는 뭐보다 크다? b보다 크다. 자, a 곱하기 b는 음수고 a는 b보다 크다. 그럼 a와 b의 부호가 나오네. a 곱하기 b가 음수라는 이야기는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달라야 되지. 하나는 양수면 하나는 음수다. 그죠? 그런데 a가 b보다 크니까 큰 수는 양수가 돼야 되고 작은 수는 음수가 돼야지. 따라서 a는 양수, b는 음수. 맞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절대값이 사라진다. 그죠? 자, 됐죠? 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자주 노는 거기 때문에. 문제도 실제로 잘 논다. 됐죠? 아, 대소관계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거의 0%다.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 자, 복소수는 좀 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복소수 한번 봅시다. 자, 복소수.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수체계다, 수체계. 자, 수체계를 한번 봅시다. 자, 요 책이 내가 어제 밤에 살짝 한번 봤는데, 이게, 어떤 부분은 쓸데없이 설명이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설명이 되게 많이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이. 근데 이제 공무원 책으로 나온 것 중에 이것보다 얇은 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얇던데. 이것보다 얇은 책,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왜냐면, 문과 수학을 한 권에 다 넣어놨거든. 미적분과 통계 기본까지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자, 봅시다. 자, 복소수. 자, 우선 복소수 하기 전에 수체계부터 한번 봅니다. 자, 수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원래 우리가 이때까지는 요거 배우기 전까지는 실수가 가장 큰 수였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실수보다 더 큰 수의 범위가 있다. 그게 바로 뭐더라? 복소수다. 됐죠? 복소수가 실수보다 더 크다. 자, 복소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i로처럼 생긴 게 복소수다. 우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ab는 실수다. 자, ab는 실수다. 됐죠? 요 복소수에서 이제 수가 나눠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됐죠? 헛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됐죠? 자, 실수는 어떻게 나눠지더라? 오늘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지? 실수는 뭐?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진다. 그죠? 유리수는 뭐로 나눠집니까? 양의 정수? 맞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거 아니잖아. 맞나? 양의 정수 0? 그건 정수가 그런가, 얘가? 유리수는 정수하고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정수하고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눠진다. 그죠? 됐지? 정수가 이제 뭐더라? 양의 정수를 보통 자연수라고 한다. 그죠? 자연수. 0은 양의 정수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눠진다. 됐죠? 그 다음 무리수. 자, 무리수는, 그러니까 유리수 아닌 수는 전부 다 무리수다. 그죠?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게? 소수로 나타내면. 비순환 소수지. 비순환 소수는 전부 다 뭐더라? 무리수다. 자, 헛수는 순헛수. 그죠? 순헛수 아닌 헛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숫자들이 쭉 나눠지는데 요 모든 숫자는 뭐로 표현 가능하다? a 플러스 bi 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됐죠? 자, 실수가 되려면 a와 a 플러스 bi에서 b는 뭐가 되면 실수다? 제로가 되면 그때 우리 실수라고 이야기한다. 즉 i가 사라지면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됐습니까? 헛수는 b가 0이 아니면 뭐가 되더라? 헛수가 된다. i가 무조건 살아있으면 헛수다. 됐죠? 됐습니까? 순헛수는 요 a는 사라지고 요것만 남아있어야 돼. 따라서 순헛수가 되려면 a는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b는 0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우리는 순헛수라고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됐나? 자, 그 다음에 순헛수 아닌 헛수는 뭐? a도 0이 아니어야 하고 b도 0이 아닌 수를 순헛수 아닌 헛수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요게 이제 수책입니다. 자, 요것만 보면 포항관계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됐죠? 포항관계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헛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여기 i가 나왔는데 i의 정의는 이렇다. 원래 근호안의 수는 음수가 될 수 없다라고 배웠다. 그죠? 그죠? 근데 근호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걸 요 간단히 뭐라고 표시한다? i라고 표시한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i의 제곱은 뭐더라?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i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됐습니까? 저게 i다. 자, 세 번째. 자,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루트 그 다음에 a는 뭐가 되노? 근호 안에 마이너스는 뭐로 나왔더라? i로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음수기 때문에 뭘 포함하고 있다?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a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없나? 맞습니까? 맞나?
그럼 어떻게 표현 가능하더라? 마이너스 a의 i로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이거 적어주냐면, 요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호안의 음수는 무조건 뭐로 나온다?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게 근호안의 음수는 뭐로 계산해라? i로 계산해라는 이야기야. 모든 계산의 기본입니다. 알겠죠? 복소수의 연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 되는 게 뭐더라? 근호안의 마이너스는 뭐로 빼내라? i로 빼내고 먼저 계산해야 된다. 요건 옛날에 수능에 나온 적도 한번 있디. 근호안의 마이너스는 뭐로 빼내고 계산해라? i로 빼내고 계산은 해줘야 된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요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뭐로 배웠노? 루트 6으로 배웠다, 안 배웠다? 오늘 요래 배웠다, 그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이것도 루트 6이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계산 순서가 틀렸어요.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는 근호 안에 마이너스는 무조건 뭐로? i로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렇게 계산해보자. 마이너스를 빼면 루트 2 곱하기 뭐가 된다? i 되죠. 맞지? 또 마이너스 빼면 루트 3 곱하기 i 되나 안 되나? 되지? 그러면 요거는 지금 4개의 숫자가 곱해진 거거든. 그럼 이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i에 뭐가 되더라? 제곱이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i 제곱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야지. 이게 맞는 계산이라는 이야기야. 됐죠?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뭐 자주 틀리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뭐더라? 근호안에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더라? 근호안의 마이너스는 i로 먼저 빼서 계산한다. 자, 수능에 이런 문제 나왔다. 루트 1은 루트 1 곱하기 1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다 같나 안 같나? 다 같다, 그죠? 아, 그렇잖아. 1은 1 곱하기 1이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다 같다, 이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계산되어 있네. 왜냐면 이건 i고 마이너스 1. 그럼 결국은 1이 뭐가 돼버렸다? 마이너스 1이 돼버렸다, 그죠? 어느 과정에서 틀렸지? 그지? 어느 과정이 틀렸는데 어디 틀렸다? 1번에 틀렸다, 2번에 틀렸다, 3번에 틀렸다. 이 보기 5개 있는데. 뭐 하나 생략. 자, 어디 틀렸기 때문에 1하고, 여기 1이잖아, 실제로. 아, 1하면 5개 되네. 이거 보기 5번. 그죠? 어디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 여기서 틀렸다, 여기서.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됐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복소수의 복소수. 자, 네 번째. 자, 복소수의 연산 한번 해봅시다. 복소수의 연산. 자, 여기서 연산은 사칙 연산을 의미한다. 첫 번째. 자, a 플러스 bi가 복소수의 모양이다. 그죠? a 플러스 bi에다가 또 다른 복소수 c 플러스 di를 더한다. 자, 복소수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복소수는 생긴 게 a 플러스 bi인데 요게 i가 없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수 부분이라고 한다. 실수부. 실수부라고 하고 i가 있는 부분을 헛수부라고 합니다. 헛수부. 됐죠? 요거 실수부, 헛수부. 이제 분자 생략한 거지. 그냥 실수 부분, 헛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복소수의 연산은 a 플러스 bi에서 실수부 a, c 플러스 d에서의 실수부 c, 실수부끼리 더하고 헛수부끼리 더해주면 복소수의 연산이 된다. 됐죠? 빼기도 마찬가지. i가 없는 부분끼리 빼고 i가 있는 부분끼리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 a 플러스 마이너스 c, i가 없는 것. 됐죠? 됐습니까? 맞나?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d에 뭐가 되더라? i가 되더라. 됐죠? 자, 요게
더셈 뺄셈. 두 번째 곱셈은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 어떻게 된다? 요거는 그냥 이제 뭐야 전개해주면 된다. A 곱하기 C, A 곱하기 DI, B 곱하기 BI 곱하기 C, BI 곱하기 DI. 이렇게 하나씩. 됐죠? 그러니까 AC. 그 다음에 플러스 A 곱하기 DI 플러스 BI 곱하기 C, BCI. 됐습니까? 그 다음에 BI 곱하기 DI 해주면 I 곱하기 I가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바뀌지? 마이너스 뭐? BD. 됐습니까? 근데 복소수는 항상 I가 없는 것끼리 I가 있는 것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AC 빼기 BD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얼마? I.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나눗셈. A 플러스 BI를 뭐로 나눈다? C 플러스 DI로 나누어준다. 됐죠? 자, 나누어줘보자. 자, 복소수의 나눗셈은 실제 우리가 나눗셈 기호로 나누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무리수 배웠을 때 무리수를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뭐 하더라? 유리화 하더라. 그죠? 요것도 분모에 i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허수는. 그래서 요 i를 없애야 된다. 됐죠?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한다. 뭘? C-DI. C-DI 이렇게 곱해준다. 됐죠? 그러니까 요 부호만 바꿔주는 거야. 됐지?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다섯 번째. 켤레 복소수라고 이야기한다. 켤레 복소수의 정의는 헛수부의 뭐? 부호가 다른 두 복소수를 뭐라고 한다?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DI가 헛수부죠? 그죠? DI가 헛수부다.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나? 요 두 복소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됐죠? 그러니까 복소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분모에 있는 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준다. 됐지? 그죠? 요걸 분모의 뭐라고 한다? 분모의 실수하라 그래. 됐죠? 근데 헛수를 뭐로 바꿨다는 이야기야? 실수로 바꾼다는 이야기다. 요걸 계산해보면, 이걸 계산해보면, C 플러스 DI, C 마이너스 DI를 요 곱셈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C의 제곱 빼기 더하기 D에 뭐가 되더라? 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이거는 공처럼 외워도 된다. C 더하기 DI, C 마이너스 DI를 곱하면 C제곱 플러스 뭐가 된다? D제곱이 된다. 됐죠? 요거 그냥 나중에 계산해서 뭐더라? 정리해주면 됩니다. 요게 뭐 분모의 실수하다. 됐지? 그죠? 뭐 곱해준다? 원래 있는 분모의 켤레 복소수, 즉 헛수부의 부호가 다른 걸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준다. 어차피 이거 얼마입니까? 1이잖아. 1. 즉 1을 곱해준다는 이야기야. 됐죠? 그렇게 해주면 분모가 뭐로 바뀐다? 실수로 바뀐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켤레 복소수. 자, 켤레 복소수는 다시 정의를 하면 헛수부의 부호가 다른 두 복소수를 뭐 서로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Z를 복소수는 보통 Z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Z로 표시 많이 한다. 자, 여기 적을까? 자, Z를 A 플러스 BI로 하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Z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죠. 그죠? 요거의 켤레 복소수는 요게 되는데, 요거 어떻게 Z를 A 플러스 BI로 표시했으면 Z 마이너스 BI는 위에 짝대기를 하나 그려주면 켤레 복소수를 의미하는 게 된다. 됐죠? 자, Z가 A 플러스 BI일 때 Z 마이너스는 Z바라고 씁니다. 자, Z바는 뭐더라? A 마이너스 BI가 된다. 자, 켤레 복소수는 뭐더라? 헛수부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가 켤레 복소수다. 됐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3 플러스 2i의 켈레 복소수 짝대기를 껐다. 이 말은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어주라는 이야기지. 됐지? 그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 3i의 켈레 복소수는 뭐더라? 3i더라. 됐습니까? 맞나? 그러면 3의 켈레 복소수는 얼마더라? 3이다. 그죠? 왜냐하면 허수부가 없잖아. 허수부가 플러스 0i잖아. 3 플러스 0i가 바로 뭐고? 3이잖아. 그죠? 여기는 부호 바꿔도 0이니까. 됐습니까? 실수의 켈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다. 실수의 켈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다. 그죠? 자, 그렇게 켈레 복소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켈레 복소수의 성질은 안 해도 안 되려나? 그냥 필기만 해놓을까요? 책에 있나? 켈레 복소수의 성질? 있네. 켈레 복소수의 성질이 저 48페이지 밑에 쭉 있죠, 그죠? 아니네. 그냥 복소수의 성질만 있네. 복소수의 성질은 그냥 성질 자체는 실수의 성질하고 같으니까 교환법칙 성립한다. 뭐 결합법칙 성립한다. 분배법칙 다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실수하고 똑같아. 그죠? 요거는 그냥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똑같다 생각하면 되고 켈레 복소수의 성질이 없으니까 켈레 복소수의 성질만 적어보고 가자. 6번째. 요거 자음번호 붙일까? 자, 켈레 복소수. 자, 성질 첫 번째. 자, Z바의 전체 바는 뭐가 된다? Z가 된다. 켈레 복소수의 또 켈레 복소수 하면 자기 자신 돌아간다. 맞나? 부호 한 번 바꾸고 또 바꿨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두 번째. 자, A 플러스 BI. 두 번째. 자, 켈레 복소수가 두 개다. Z1도 있고 Z2가 있다. 복소수가 두 개 있다 생각합시다. Z1 플러스 Z2가 있다. 됐죠? 요 전체 켈레 복소수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 요거는 Z1 켈레 더하기 Z2의 켈레도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면 두 복소수를 먼저 더하고 켈레 복소수를 구하는 거나 켈레 복소수하고 켈레 복소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거나 그 결과는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겠죠? 이 말이야. 예를 들면 3 플러스 2i의 플러스 뭐 5 마이너스 3i가 있다. 요거 전체 켈레 복소수나 3 플러스 2i의 켈레 복소수 더하기 5 마이너스 3i의 켈레 복소수나 계산해보면 그 결과는 어떻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두 개를 먼저 더해서 그 결과의 켈레 복소수 한 거나 따로따로 켈레 복소수를 구해서 더한 결과나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그렇죠? 이거 더하면 얼마고 이거? 3 더하기 5는 8. 2i 빼기 3i는 마이너스 i의 켈레 복소수니까 요 결과가 8 플러스 i지. 요거는 3 플러스 2i는 켈레 복소수는 3 마이너스 2i지. 그죠? 5 마이너스 3i 켈레 복소수는 5 플러스 3i 맞나 이가? 맞나? 계산해보니까 8 플러스 i 되나 안 되나?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도 마찬가지다. 빼기도 마찬가지다. 빼기도 먼저 빼서 구하는 거나 따로따로 켈레 구해서 빼는 거나 그 결과는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곱하기도 마찬가지. Z1 곱하기 Z2의 전체 켈레 복소수도 따로따로 켈레 구해서 곱하는 거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네 번째.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Z1, Z2의 전체의 켈레 복소수는 됐죠? 따로따로 하는 거나 그 결과는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다섯 번째. 금방 한 거. 만약에 Z가 뭐일 때? 실수다. 이러면 Z바나 Z는 같다 안 같다? 같다. 그죠? 실수의 켈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 아니더라. 그죠? 실수의 켈레 복소수는 뭐더라? 자기 자신이더라. 됐죠? 요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켈레 복소수의 상등.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지?
아, 시계 져 있네. 10시 5분. 자, 복소수의 상등. 중요합니다. 자, 복소수의 상등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이거는 학교에서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다. 복소수의 상등. 복소수의 상등 문제가 자, 복소수의 상등 한번 봅시다. 자, 상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등은 뭐? 서로 상자의 같을 등. 그러니까 복소수가 몇 개 있는데,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복소수가 어떻더라? 같더라. 그 말입니다. 즉,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복소수하고, C 플러스 DI라고 하는 복소수가 서로 어떻더라?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 필요 충분 조건이 뭐더라? 계산하는 건 똑같아. 실수부끼리 같고 헛수부끼리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실수끼리 같고 헛수끼리 같아야 된다. I가 없는 것끼리 같고 I가 있는 것끼리 같아야 한다. A는 뭐? C. B는 뭐가 돼야 된다? D가 되면 복소수의 상등이 된다. 만약에 A 플러스 BI가 뭐가 될 것 같으면 0이 될 것 같으면 아까 적어준 거네.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 될 때하고 마찬가지로. 그죠? A는 B는 뭐가 돼야 한다? 0이 된다. 실제로 요걸 위에 것처럼 적으면 0을 어떻게 표현하면 돼? 0 더하기 0 곱하기 I로 표시하면 이래 된다. 그죠? 맞지? 그죠? 요게 복소수의 상등. 아주 간단할 것 같지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죠? 복소수의 상등.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하면 된다, 복소수. 자, I의 연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책이 없는데, 이것도 시험에 무진장 잘 나오는 거다. 자,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2가지다. 자, 복소수의 제일 중요한 2가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I의 연산. 자, 봅니다. 자, I의 일성은 얼마? 그냥 I. 그죠? 자, 내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요거 본다. I 제곱은 얼마? I 3승은 얼마? I 3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양변에 똑같이 뭐 곱하면 된다? I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 됩니까? 마이너스 1에 I 곱한 거니까. 요 식의 또 양변에 I를 곱하면 I 4제곱이 되죠. I 4제곱은 마이너스 I 곱하기 I 된다. 그죠? 근데 I 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되면 뭐 된다? 1 되네요. 맞지? 자, 여기 또 I 곱하는 거야. I 4승은 1에서 또 I를 곱하면 I 5승 되지. 1에다가 I 곱하면 I 되지. 돌아갔네. I 1승도 I니까. I 1승도 I잖아. I. 그 다음 I 6승 적어볼까? I 6승은. 여기에 다시 양변에 I 곱하면 I 6승은 I 제곱 되지. I 제곱은 다시 뭐 된다? 마이너스 1. 맞습니까? I 7승은 마이너스 I. I 8승은 다시 얼마? 1. 됐습니까? 그러니까 I 1승은 얼마더라? I 몇 승하고 같아? I 1승은 어디 갔노? I 1승은 I 5승하고 같다 안 같다? I 1승은 I 5승하고 같다. I 5승은 I 9제곱하고 같다. I 13제곱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야 된다는 이야기. 됐죠? 자, 1. 지수가 1일 때, 지수가 5일 때, 지수가 9일 때, 지수가 13일 때. 이걸 하나의 그냥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I의 4n 플러스 1 됩니까? 맞나? 0 넣어주면 1이고 1 넣어주면 5고 2 넣어주면 9고 3 넣어주면 13 되죠? 그죠? 즉 지수가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뭐가 되면 1이 되면 그 결과는 무조건 뭐가 되더라? I가 되더라. 됐지? 자, 그럼 I제곱은 결과가 뭐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그죠? 마찬가지로 40 돼가면 돼. I제곱 이꼴 I의 6제곱, I의 10제곱, I의 14제곱 전부 다 같다. 2하고 6하고 10하고 14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 수? 2인수. 나머지 2인수. 따라서 I의 뭐가 된다? 4n 플러스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요거는 전부 다 얼마더라?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오케이? 됐죠?
I 세제곱은 결과가 마이너스 I 되죠. 40 더해가면 I의 7제곱, I의 11제곱, I의 15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 I 얼마?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수? 3인수. 4n 플러스 3. 됐죠? 그럼 I의 0제곱, I의 4, I의 8, I의 12제곱. 4로 나누면 나누 떨어지는 수제. 그죠? 4의 배수, 4의 배수. 즉, I의 뭐더라? 4n 제곱은 얼마? 1.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지?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머지가 1인수는 얼마? I. 나머지가 2인수 마이너스 1, 나머지가 3인수 마이너스 I, 나머지가 4인수 1. 4개 다 더하면 얼마? 0. 4개 다 더하면 0 맞습니까? 그죠? 그 나머지가 0인수, 1인수, 2인수, 3인수 다 더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됐죠? 즉, 다시 말하면, I의 4n 플러스 1제곱, I의 4n 플러스 2제곱, I의 4n 플러스 3제곱은 그 결과는 얼마더라? 0이다. A는 뭐더라? 정수다. 정수. 정수란 말은 음수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수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다. 됐죠? 자,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봅시다. 4개씩 묶으니까 얼마? 결과가? 여기지? 1 더하기 I의 1제곱, I의 2제곱 더하기 I의 뭐? 100제곱. 얼마? 1 나오나? 바로. 요 1 빼고 요 전체를 4개씩 묶어주면 그 결과가 얼마니까? 0이니까 총 몇 개 있어? 100개 있다, 그죠? 100개 있다. 4개씩 묶어주면 요 가로가 총 몇 개 나오노? 25개가 다 뭐라는 이야기야? 0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1 하나만 달랑 남는다는 이야기. 됐습니까? 됐죠? 그거는 내가 A는 음수가 된다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100승분의 1 해주면 이거 얼마더라? 총 100개니까 답은 얼마? 0. 이것도 4개씩 묶어주면 뭐더라? 그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됐죠?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다. 됐죠? 저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 자, 필수예제 1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합시다. 복소수의 상등이죠. 왼쪽도 복소수. 자, 47페이지다. 47페이지. 왼쪽도 복소수, 오른쪽도 복소수. 됐죠? 자, 어떻게 한다? 두 복소수가 가운데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 복소수가 같아야 합니다. 두 복소수가 같다? 어떻게 한다? 왼쪽에 있는 복소수, 오른쪽에 있는 복소수에서 i가 없는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돼. x 빼기 y가 없고 4가 없다, 그죠? x 빼기 y는 4. 그 다음에 i가 있는 부분 x 플러스 2y. i가 있는 부분 1이죠? 우변에 i는 1 곱하기 i다, 그죠? x 빼기 y는 4. x 플러스 2y는 1. 그 연립에서 풀면 xy가 구해진다. 그죠? 딱 이 정도 수준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나, 공무원 시험. 그죠? 지금 아직 몇 개월 남았지? 몇 개월 남았지? 지금 문제 좀 치지? 아직 많이 남았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같은 건 또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저 EBS나 이런 데 인강 들어주면 됩니다. 1학년 과정. 1학년 과정은, 그런데 이 가면서 이게 1학년 과정도 들어가니 책 4권이 들어있네, 이 안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 그 다음에 수 1, 미적분과 통계 기본, 4권 들어가 있네. 3년 동안 해야 될 걸 지금 2달 만에 지금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강, 부족한 부분은 그 단원별로 인강 들으면 되니까, EBS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죠? 아니면, 내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집 찾아와도 되고. 농담 아닌데. 찾아와도
술 마시는 시간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해운대 신도시니까 와서 부르면 된다. 백사장 놀러 와가지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2번. 유제.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y의 값을 구하라. 똑같은 문제다. 그죠? 필수의 1번하고, x 빼기 y하고 2하고 같아야 되고, 2x 빼기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같아야 한다. 됐죠? 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켈레 복소수 문제. 자, 1번은 답이 1 플러스 2i다. 그죠? 헛수부, 즉, i가 있는 부분의 부분만 바꿔주면 되니까. 2번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 3번은 부호 바꿔주면 안 된다. 그죠? 마이너스 루트 7 그대로 자기 자신. 4번은 마이너스 4i. 됐지? 유제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의 계산에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라. 즉 복소수의 연산이죠. 1번은 드셈이다. 즉 i가 없는 부분 4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더해주고 마이너스 i하고 3i하고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과는 1 플러스 2i가 되죠. 그러니까 i가 없는 것끼리 더하고 i가 있는 것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됐죠? 자, 이번 답은 뭡니까? 2에서 3 빼고 5i에서 마이너스 4i를 빼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1 플러스 9i. 그래 되죠? 3번은 하나하나 전개합니다. 4번은 유리하는 문제. 자, 4번만 해보자. 1 플러스 i를 분자에 2 마이너스 i를 분모에 갖다 주면 되지. 2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에서 어디 갔노 문제? 2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에서 양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즉 2 플러스 i 분의 2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요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습니다. a 플러스 bi 곱하기 켤레 복소수의 곱은 그냥 a제곱 플러스 뭐가 되더라? b제곱이 되더라. 됐죠? 그러니까 a는 2, b는 1이다. 그죠? 그러니까 5,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 곱하기 2 하면 2, 1 곱하기 i 하면 i. 그 다음에 i 곱하기 2 하면 2i. i 곱하기 i 하면 뭐?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 5분의 2, 1 플러스 얼마? 3i. 요렇게 실수화가 됐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제 49페이지 유제. 자, 49페이지 유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x자리 1-2i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x-2i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실제로 요 유제 문제는 내가 설명은 안 했지만 그렇게 대입해서 풀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 이런 문제다. 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무리수 나가도 또 나오는데 자,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참고로 만약에 x라고 하는 값이 a 플러스 bi가 나왔다. 이때 fx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x 값이 나왔을 때 어떤 식에 대한 식이 주어지고 식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됐죠? 그냥 대입하면 되죠. x자리 그냥 a 플러스 bi 대입하면 되나 안 되나? 이게 지금 어떤 문제는고 x가 1-2i일 때 x가 1-2i일 때 뭘 구하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0을 구하라.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되노? 1 빼기 2i를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에 1 빼기 2i 빼기 10이다. 그죠? 계산하면 되죠. x자리 그냥 1-2i를 넣었어. 이렇게 계산하라는 문제는 원래 이런 취지로 낸 건 아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냈냐면 이걸 이렇게 풀라는 이야기야. 우선 x는 a 플러스 bi에서 x를 넘기면 x-a는 뭐가 되더라? bi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복소수는 i가 없는 것하고 i가 있는 것 따로따로 모아주려 했으니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양변에 뭐 하게 되면, 제곱하게 되면 i가 사라져. 그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라 해서 i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항시켜주면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더라? 0이 되고, 마지막으로 아직 다항식을 나누셈은 저 뒤에 있지만은 fx를 뭐로 나눠준다? 요게 1번식으로 합시다. 기니까 1번식으로 나눠주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머지 나오지? 이제 2차식이 나오고, 그죠? 요 2차식, 요 fx를 요 2차식으로 나눠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쨌든 나누니까 몫 생기고 나머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 그죠? 이때 요 나머지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차수가 크면 이래 풀면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다. 여기 차수가 뭐 4차가 되든지 5차가 되면. 그죠?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지압 있네. x는 1 빼기 2i. 자,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하나씩 일일이 대입해서 계산해도 된다. 그죠? 이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을 구하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이렇게 구하라는 이야기야. 1을 넘기면 x 빼기 1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2i가 되더라. 됐죠? i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한다? 제곱한다. 즉 2차 방정식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뭐더라? 마이너스 4다. 됐습니까? 됐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5다. 이거는 나눠줄 필요도 없네. 왜냐하면 바로 마이너스 5 나와있나 안 나와있나? 제곱하는 걸로 해서 바로 마이너스 5가 나와있다. 그죠? 그죠? 됐습니까? 여기 바로 마이너스 5 집어넣으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15 이렇게 바로 나와진다는 이야기지. 차수가 크면 실제로 직접 이제 나눠주면 되고. 됐죠? 자,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력 점검 문제. 이거 숙제로 할까? 자, 몇 개만 우선 풀어보고, 우선 중요한 문제. 자, 50페이지에 3번 중요합니다. 50페이지 3번. 그 다음 51페이지 5번 같은 문제는 실제로 51페이지 5번 같은 문제 실제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뭐 학력고사에 나왔던 문제네. 5번 같은 문제. 그 다음 6번도 중요합니다. 6번은 복소수의 상등 문제. 6번, 7번, 8번, 9번이 6번, 7번, 8번 세 문제가 다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6번, 7번, 8번 세 문제 다. 세 문제가 다 복소수의 상등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9번은 아까 복소수의 성질을 이야기했죠. Z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지금 뭐고 분수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켈레 복소수는 따로따로 켈레 해도 상관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즉 1 플러스 이하의 켈레 분의 1 마이너스 이하의 켈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자, 10번 중요합니다. 됐죠? 10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계산한다? 근호 안에 마이너스부터 항상 먼저 빼고 계산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뭐 덧셈에 대한 여건, 곱셈에 대한 여건이 나와 있는데 복소수도 마찬가지로 덧셈에 대한 여건은 0, 곱셈에 대한 여건은 덧셈에 대한 항등호는 0, 곱셈에 대한 항등호는 1입니다. 복소수에서도. 됐죠? 따라서 여건을 덧셈에 대한 여건을 구하려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게끔 해주면 된다. 0 되게끔 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덧셈에 대한 여건의 답은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지.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맞습니까? 물론 분모를 실수로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됐지? 난 답은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은 얼마? 1 되면 되니까 분모 분자 자리 바꾸면 되지. 곱셈에 대한 여건의 답은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됐죠? 물론 분모의 i는 없애야 된다. 대체 10번 중요하고 12번 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건 항등원 여건 문제는 앞에서밖에 안 나온다. 자, 중요한 걸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10번. 그 다음에 6 아까 뭐 하라 그랬지? 3번, 5번, 6번. 그 다음에 10번.
요 정도 중요한 문제다. 됐죠? 그 10번 옆에 필기 하나 해놓읍시다. 10번 옆에 필기를 하나 해놓는다. 음수의 제곱근인데 자, 근원의 음수는 내가 무조건 i부터 먼저 뺏어 계산해라 그랬다. 그죠? 요거 공식을 익히면 그냥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a가 뭐고? 음수고 b가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된다? ab가 된다. 둘 다 음수일 때. 음수일 때. 됐습니까? 음수일 때. 근원이 둘 다 음수일 때는 두 개의 수열 안에 넣어서 곱하긴 곱하되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줘야 된다는 이야기. 이거다. 아까 한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된다는 이야기. 됐죠? 두 수를 곱하되 앞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줘야 된다. 됐지? 요거 알고 있으면 뭐더라 마이너스를 먼저 꺼내서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죠? 알고 있으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더라? A분의 B가 되더라.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공식하고는 다른 두 가지다. 그죠? 맞지?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은 요 AB가 전부 다 뭐일 때만 가능하다? 양수일 때만 가능했던 공식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예외다.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고 나머지는 중학교 때 배운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요 두 가지만 예외고 나머지는 중학교 때 배운 공식들하고 똑같아. 뭐 이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라고? 마이너스를 i로 빼서 계산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진다는 이야기. 됐죠? 자, 5분만 쉽시다. 자,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